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봄소장입니다. 오늘 리뷰해 드릴 책은 슈퍼리치가 되는 9가지 방법 부의 본능이라는 책입니다. 지난번에 리뷰해 드렸던 부의 인문학이랑 같은 저자가 쓴 책이에요. 원래는 이 책을 먼저 읽고 부의 인문학을 읽는 게 맞는데 제가 부의 인문학 먼저 접해서 역으로 부의 본능을 찾아 읽었습니다. 이 책 역시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책이고요. 저자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40대 초반에 은퇴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현재는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책을 넘기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우성님이 사인이랑 응원의 문구를 넣어놨어요. 실패하지 않는 당신의 재테크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 문구만으로도 힘이 나는 책입니다. 한번 저와 함께 부의 본능 내용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책은 1장 브라운스톤의 실전 투자기, 2장 부의 본능을 깨워라, 3장 실전 솔루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은 2장이죠. 부의 본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장 브라운스톤의 실전 투자기, 여러 가지 투자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살펴봤던 거는 2가지였어요. 일단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투자하라.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투자하지 않았다면 실패의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자유롭기 위해 투자했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전 이 구절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투자하지 않으면 고통과 슬픔 같은 거 느낄 수는 없을 텐데 하지만 배울 수도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정말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그리고 아마추어 투자법과 고수 투자법의 차이. 아마추어는 손쉬운 성공 공식이나 비법을 찾지만 고수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 그래서 부동산 고수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빠른 성공 비법을 즐겨 읽고 있는데 고수가 아니라서 그랬나 봅니다. 고수는 실수를 피한 요령을 알려주는 책을 선호한대요.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본론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본능의 이제 오류들을 이제 기술을 합니다. 첫 번째, 무리짓는 본능의 오류.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다니기 때문이고 빈자가 가난한 이유는 무리지어 다니는 양떼이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리짓는 본능은 소수편에 서는 걸 방해한다. 누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안전하다고 하는 쪽으로 선호를 하시고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소수편에 서야 된대요. 그리고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면 조심해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부동산 박사가 되고 재테크책이 잘 팔리고 부동산 청약 과열 보도가 나오면 이 모든 건 경고 신호다. 이 신호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나요? 몇 년째? 한 2,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신호는 계속 울리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거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2번째는 영토 본능의 오류입니다. 대개 이사 횟수와 재산은 비례한다. 여러 곳에 직접 살아봐야 지역별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안목이 돈으로 변한다. 그래서 젊을 때는 들깨처럼 다니며 영토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 10년이 넘도록 이사 한번 하지 않았다면 영토 본능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신혼집이 노후 재산을 좌우하는데 처음 정착한 곳에서 평생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100% 동감합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부를 어느 정도 자산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이사를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젊었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2층 양옥집에 사셨는데 아파트로 이사 가기 싫어서 가만히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지인들은 아직도 집값 오르지 않는 그대로 살고 계신 분들 꽤 많이 봤어요. 이사 자주 다니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신혼집, 신혼부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 정착한 곳에서 평생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가급적이면 좋은 입지에 신혼집을 선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이건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3번째, 쾌락 본능의 오류.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논리와 이성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은 피하고 즐거움을 따르는 쾌락 본능이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결국에는 아껴 써라 이런 거죠. 남들 수입차 몰고 다닐 때 걸어 다니고, 호텔 다닐 때 뭐 국내 여행하고 하라는 얘기인데, 뭐, 맞습니다. 종잣돈을 마련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해야 되는 건 맞죠. 좀 우울하죠. 부자들의 첫 번째 취미는 독서. 부자 동네일수록 경제서적과 재테크책 많이 팔린다. 스스로 구하는 자만이 부를 얻을 수 있다.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만 감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 많이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부자들은 경제서적이랑 재테크책 많이 읽는데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부동산 책, 재테크책 많이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번 근시안적 본능의 오류.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하면 대박이 된다는 말만 붙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속는다. 이런 사기가 가능한 것은 모두 짧은 시간에 일확천금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시안적 본능 때문이다.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뭐 다 아는 얘기긴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호재는 아직도 재개발, 재건축에 있다고 짚어줍니다. 집값 변동이 없으면 기존 집을 사서는 돈을 벌 수가 없고 집값 변동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개발인데 큰 돈을 벌려면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도 피가 많이 붙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많죠. 꽤 오랜 시간 버텨야 되는 거, 시간이 돈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는 요즘에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관심 가지라고.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5번째, 손실 공포 본능의 오류. 모든 위대한 모험가와 탐험가는 손실 공포 본능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한 거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운명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그래서 집값은 토끼처럼 뛰고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지만 않았다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빚을 얻어 집을 먼저 사고 나중에 빚을 갚는 게 유리하대요. 이건 맞는 말인데 지금 무리를 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출도 요즘엔 또 안 나오니까 더 안 나오니까 빚을 내는 것도 능력인 세상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직업은 되게 자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대요. 그래서 사업가들은 셀러리맨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러리맨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고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뿐인데 만약 구조조정이라도 당하면 그만둬야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또 그만둬야 되니까 더 위험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업가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셀러리맨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빨리빨리 찾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6번째, 과시 본능의 오류. 남들처럼 입을 거 다 입고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다 먹고서 어떻게 남과 달리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등에 쓸모없는 과시욕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되는 길에 훨씬 빨리 접어들게 된다. 다 아는 얘기인데 놀 것도 놀고 싶고 먹을 것도 다 먹고 싶죠. 재테크도 일종의 학습이다. 미혼 시절 재테크에 눈 떠야 부자 된다. 미혼 시절에 최소한 아파트 청약 통장은 만들고 세대주로 독립한다면 무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이용할 만하다. 이거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재테크 아예 공부 관심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젊었을 때. 근데 저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재테크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아는 지인들, 어린 친구들은 요즘엔 스터디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강의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말 듣고서 실천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달라지고 그 갭 차이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근로소득만으로는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부모 찬스가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빨리빨리 더 재테크에 눈을 뜨고 공부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더 빡빡해졌어요. 도사 환상의 오류. 도사들은 개미 투자자의 어머니가 아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 같은 도사를 만날 수 있을 거란 환상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주식 도사들이 던지는 미끼에 걸려든다. 냉혹한 현실에 눈을 떠라. 현실이 냉혹하죠. 박사고 교수고 연구원 다 소용없고 그걸 알면 사람이 아니고 미래 가격 전망은 원래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부하라는 얘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행하는 겁니다. 네. 8번 마녀 환상의 오류. 현대인도 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원시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본능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는데 이때 이런 환상에 잡히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노력할 생각도 하지 않고 부자 되기는 어려워진대요. 특히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꼭 마녀들이 나오는데 마녀로 지목되는 사람이 부자, 투기꾼, 중개인, 복부인이랍니다. 마녀 환상에 잡히면 노력을 하지 않고 종국에는 냉소주의자가 되고 영원히 가난뱅이로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를 질투하지 말고 칭찬하고 마녀 사냥하지 말고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익혀라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딱 이러죠. 마녀 환상의 오류에 다들 잡혀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질투하는 것보다 부자들을 질투하는 것보다 칭찬하고 따라하고 어쨌든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익혀라 라는 저자의 말에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인식체계의 오류. 이거는 인간의 인식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한데 종종 행운만 바라보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올인 투자를 하고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해서 투자해서 허방다리를 짚게 된다. 그러니까 하수는 행운만 보지만 고수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대요. 긍정적인 믿음이 부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실전 솔루션을 이야기합니다. 8가지인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신경 조건화하기. 돈을 쓰고 싶을 때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린다. 뭐 카드를 돌려막기 했다던가 빚의 독촉을 받아보셨다면 쓰고 싶을 때마다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모델 따라하기. 부자를 따라하다 보면 부자의 성공법을 터득하게 된다. 혹시 주변에 조금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친구분이 있다면 그 친구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따라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유혹 회피하기. 유혹은 저항하기보다 회피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누군가가 투자 이런 얘기하면 그냥 저항하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그냥 회피하라는 거죠.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자산, 지식이 풍부해야겠죠. 4번 가계부 쓰기. 부자가 되고 싶은가? 가계부를 써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가계부 열심히 써봤는데 이게 실천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가계부를 쓰면 좀 새는 돈을 막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또 써봐야 되는데 맨날 시도하다 작실삼일이라. 5번 작은 성공을 체험하기.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마어마한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성공의 체험이다. 6번 서약서 쓰기. 서약서 쓰기는 금연도 성공시킬 만큼 강력하다. 7번 진실 파악하기. 잘못된 믿음은 자신을 해롭게 한다. 8번 신에게 기도하기. 기도는 20억 개가 넘는 뇌세포로 이루어진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8가지 솔루션을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실천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뭐 몇 개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뭐 작은 성공 저축 같은 거 아니면 가계부 같은 거 주변에 친구들 뭐 하시는 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두 번 따라 하시다 보면 그리고 저와 같이 책 같이 읽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뭘 하는 게 좋을지 눈에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슈퍼리치가 되는 9가지 방법 부의 본능에 대한 책 리뷰였고요. 제 맘대로 리뷰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구절만 요약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저와 함께 읽으시고 다 같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